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하트마 단독자입니다. 마하트마라는 말은, 간디 앞에 붙는 말이죠. 그죠? 그 위인 중에 마하트마 간디라고 이제 부르는데, 마하트마가 바로 위대한 혼이라는 뜻입니다. 저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심리학, 영상을 촬영할 건데, 바로 지금 이제서야 제가 레온 페스팅거, 이 이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데, 인지부조화로 상당히 유명했던, 지금도 유명하죠. 이 레온 페스팅거 이 교수님을 드디어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지부조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회적 비교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이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걸 적자면은 자신의 생각이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어떤 행동과 더 나아가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 행동에 따른. 근데 이게 뭔가 불일치라는 거죠. 이게 불일치했을 때 뭐가 생긴다? 불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불쾌감이 생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이 페스팅거 교수님은 이러한 인지부조화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이것을 단순한 작업과 그리고 작업에 따른 보상의 실험, 보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작업을 했으면. 그죠? 이거에 따른 보상 실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단순한 작업을 했다라고 칩시다. 실험에서. 자, 조립 작업이었어요. 단순 작업이니까. 볼트와 너트를 조이는 그런 거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했는데 이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결과, 월급을 받게 됐어. 근데 이 월급이 보수가 많아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아. 그러면은 이 작업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단순 직업이라서, 아니다. 단순 작업이라서 그런지 너무 지루했다. 내가, 이 정도 돈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나 보다. 그만큼, 따분했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분하긴 했었다. 왜냐? 단순 조립이었으니까. 단순 작업이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보수가 적었을 때입니다. 보수가 적은 거야. 단순하고 조립 작업이고 아주 짜증나고 계속 똑같은 일만 하는데 보수까지 적어. 보수라고 쓸게요, 여기다가. 보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단순하고 이렇게 똑같은 일 반복했는데 보수까지 적다라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뇌에서는, 작업자의 뇌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이 역겨운 상황을. 그래서 어떻게 인지를 수정하게 됩니다. 인지를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하는가? 인지 수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가 핵심인데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 조립이었지만 그래도 재밌었으니까 됐지. 간단했으니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았으니까 재미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편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내 인지의 이런 불협화음을 수정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바로 인지부조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레온 페스팅거 교수가 이 단순한 조립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통해 실험으로 밝혀냈던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게 바르다,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틀린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잘못됐다. 제가 이거 한자 괜히 썼네. 한자 이거 정 다음에 이거 틀렸다라는 거에 대한 한자를 써야지 이게 대칭이 이루어지는데 대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네. 미천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한자에는 취약하다. 이게 단독자의 한계는 아니지 사실상. 어쨌든 자,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맞다, 올바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시험이 떨어졌다든가 이럴 때 바로 우리는 생각과 그거에 따른 행동의 모순이 이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결국 불쾌함을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인지 부조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
이런 인지 부조화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러한 감정까지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인지 부조화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바로 나의 행동,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 인지를 수정해버리는 거예요. 내 지금까지의 인지를 수정을 하는 거지. 이거를 패스팅거는 밝혀냈던 거죠. 이게 바로 그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건데 심포도 이론 있잖아요. 심포도. 이 다람쥐라든가 밑에 여우가 저기 나무에 매달려 있는 포도가 너무 먹음직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려고 했는데 발이 안 닿는 거야. 주둥이도 안 닿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는 썩었겠지. 철이 지났으니까 포도가 맛이 없겠지. 쉬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게 바로 인지부조화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거에 또 대표적인 또 현재 사회 현상을 또 이제 여기에 대입시켜보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FM이 있습니다. FM은 바로 페미의 약자입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서 페미니즘이 아주 병신 쓰레기같이 변했어요. 그죠? 예, 원래 미국의 페미니즘은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예, 이런 식이 아니었는데, 이제 뭐 메리 울프성크래프트라든가 뭐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이 페미니스트들, 미국의 이제 18, 19세기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했던 거랑은 지금 이 현대 이 한국에 이제 잘못 이식된, 그죠? 이제 이식이 잘못된 거야. 이식이 잘못돼가지고 한국식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개쌍망나니 양아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한국식 페미니즘이 K-페미니즘이라고 할게요. K-페미니즘이 바로 심포도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뭐 여자건 남자건 할 거 없이 페미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다 거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쁜 여자들 중에서 페미하는 사람 거의 없어. 웬만해서 보면은. 왜 그런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 여성에 대한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게 궁극적으로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드럼통처럼 저기 어디야, 언덕에서 이렇게 굴리면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떼구르르 잘 굴러 내려오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은 여전히 자꾸, 페미니즘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한심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아무튼 이걸 또 더 이상 얘기하다가는, 채널이 그냥 송두리째, 우리 돼지 새끼들한테 잡아 먹힐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고, 이제 사회적 비교의 이제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부조화와 오늘 사회적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었죠. 레온 페스팅거 교수님이 얘기했던. 자, 그래서 사회적 비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쓰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비교. 이거는 다른 사람과 나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뭘 한다?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사회적 비교를 해요.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동기들과 나의 선임과 나의 후임과 그죠? 아니면은 뭐 대표와 아니면 내 친구와 다 비교를 합니다. 가족과.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자존심과 자부심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회적인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존심하고 자부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사회적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는 나의 능력을 평가할 때 내 것만을 보고 평가하는 절대평가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상대평가가 있겠죠. 상대평가는 상대방의 능력까지 고려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 절대평가를 하는 동시에 뭘 해요? 상대평가라는 사회적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페스팅거 교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페스팅거 교수에 따르면 나하고 타인의 능력 차이가 클수록 이 부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하고 타인하고의 이 차이가 갭이죠, 갭. 이 갭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비교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비교를 하는 경향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신박하죠. 그러니까 너랑 나랑 차이가 크면은 서로가 비교를 잘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자식이랑 나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페스팅거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골 때리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단독자 유튜브가 클린한 게 구독자 수가 적어서 클린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우연찮게 딱 이제 단독자 유튜브를 딱 접했던 사람이 느끼는 거야. 보고 이 새끼는 그냥 함부로 건드릴 새끼가 아니구나.
넘사벽이구나. 아니 어떻게 인간이란 놈이 거의 뭐 10개의 분야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지식이 해박할 수가 있냐. 자, 개또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페스팅거 교수님의 이 말에 따르면 사회적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왜냐? 나하고 단독자하고의 이 차이는 갭이 어마어마하구나를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비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예. 근데 만약에 단독자가 그냥 뭐, 별 볼 일 없이 그냥 신용만 내고, 뭐 있는 척만 하고, 깝치기만 하면서 머리에 들은 건 쥐뿔도 없는 놈이라면은 이제 이 어쩌다가 제 유튜브를 접하셨던 분들이나 유튜브를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이 이 단독자 새끼 나랑 별 차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아, 이 새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하고 단독자를 비교해 보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결과가 많아지고 비교했을 때 자기가 느꼈을 때 아, 이 자식 별 볼 일 없다 라고 하면은 한 댓글에다가 그 우리나라 그 개돼지들 특징들 있잖아. 좀만 뭔가 허점 보이면은 막 달달달달달 써가지고 그냥 유튜브 하는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잖아. 자기들은 촬영도 못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뭐다? 단독자 유튜브는 그렇게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유튜브가 아니죠. 그죠? 마이너한 것도 마이너하지만 뭘 알아야지 이거에 대해서 뭐 나한테 뭐 딴지를 걸든 짓거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단독자의 또 미친 듯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또 엿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레온 페스팅거 이 교수님이 얘기했던 인지 부조화와 사회적 비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마무리하기 전에 좀 이 공부 관련된 영상 좀 많이 좀 보세요. 제 얼굴 나오고 이런 무슨 뭐 잡담하는 영상 좀 많이 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좀 이런 심리학, 사회학, 철학 이런 영상 좀 많이 보세요. 물론 뭐 상대적으로 재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